외인 코치 면접 마무리, 홍명보 감독, 캡틴 손흥민에 이어 괴물 김민재도 면담했다라는 기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홍명보 감독이 당초 외국인 코치 2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해외로 몸을 실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다시 불러들일 해외파 선수들을 설득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손흥민 선수까지 만나게 되면서 그 60분간의 독대, 어떤 말이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더불어 김민재 선수까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직접 밝힌 이 60분간의 독대 실체가 있다고 지금 퍼지고 있어서 난리가 났는데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홍명보 감독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부터 문제점이 굉장히 커지는 바람에 이런 칼럼들이 너무 많습니다. 후폭풍이 너무나 거세다.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한 사면 처리 시도가 원흉이며 원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가 한국의 정치계와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비판까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홍명보 감독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큰 우려와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홍명보가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의 대안이 될 수는 있을까?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축구 역대 최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수단 장악력과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유럽파 선수들이 만족할 만한 컨텐츠에 대하여 복합적인 우려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살펴보면 사실 홍명보 감독은 이미 승승장구를 거듭해오던 축구인이 브라질 월드컵 실패를 통하여 굉장히 이 의리축구 프레임에 휘청거리게 됐고, 또 주택 건축력 토지 매입을 위한 사생활까지 알려지면서 땅 명보라는 조롱까지 받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주택 건축용 토지 매입. 자, 그리고 월드컵 부진까지 겹치면서 한국 축구의 영웅이 긴 칩거와 중국 무대 활동으로 긴 거리두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홍명보 감독은요, 글쎄요, 이렇게 자신을 응원하던 이 울산팀을 버리고 떠나온 런 명보라는 말을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그냥 통 큰 수락이었다, 통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판이 빗발친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감독으로서 한국 축구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을 앞세워서 역사상 최고의 멤버라는 해외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금세대 출연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 축구는 각종 논란거리와 또 알 수 없는 부진을 통하여 이게 선수들은 해외에서 날아다니는데 국가대표로만 오면 이게 힘을 못 쓰네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각종 파벌 의혹도 쏟아졌고요. 그리고 아시안컵 도중에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충돌까지 퍼지면서 축구 팬들과 국민은 그야말로 아주 진이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감독이 새롭게 국가대표팀을 잘 다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하는데, 이 홍명보 감독이 그걸 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또한 축구 자체로 선수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대표팀의 최근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홍명보 감독 선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요한 건 축구의 본질이다. 대표팀의 주축은 해외파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5대 빅리그의 명문 클럽에서 뛰는 선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너무 많은 해외파 선수들이 늘어났죠. 결국 그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느끼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축구 실력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과 해외파 선수들 간의 실력 격차가 심해지고 호흡이 맞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란 말이죠. 사실상 이게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런 스타일적인 차이점으로 인해서 해외파 선수들이 현 대표팀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과연 이러한 부분에 다 초점을 맞췄는지도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부터 외국인 코치의 역량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축구 팬들은 사실 그런 계획보다는 홍명보 감독이 결국 해외파 선수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의 선수들에게 많이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와 60분간의 면담을 마쳤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21일자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인스타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손흥민 선수는 뭐라고 했느냐? 다시 모든 구성원과 함께하여 특별함을 느끼고 있고 즐거우면서도 치열하게 시즌을 보내고 있다. 곧 나의 집 한국으로 돌아가 일본에서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팬들과 함께 골을 넣은 직후에 손흥민 선수의 이 멋진 모습들이 함께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응원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출국하실 텐데 먼 길 조심히 편안히 오시길 바래요.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프리시즌 잘 보내길 바래요. 오래오래 뛰어주세요. 소니 파이팅! 이러한 말까지 있습니다. 토트넘은 곧 일본으로 건너가 동아시아 투어 일정도 보낼 예정인데 27일 일본에서 경기를 한 뒤 한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한국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19일 날 홍명보 감독과 영국 런던에서 만나 1시간가량의 면담을 진행한 것은 기사로 많이 쏟아져 있습니다. 이 태극전사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손흥민과의 독대를 통하여 대표팀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 것도 맞지만 이 주장에게 감독이라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기댔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국가대표 선수들에서 손흥민 선수가 배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 안 그래도 감독에 대한 지금 신임이 바닥인 상태이죠. 심지어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 일부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을 반대한다라는 움직임까지 보이기도 했다라고 기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손흥민 선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홍명보 감독에게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홍명보 감독을 만난 손흥민 선수 60분 동안 국가대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대화를 상세하게 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습니까? 일본과의 경기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건 국가대표직을 수렴했다라는 얘기고, 그 국가대표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빛내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김민재 선수까지 만났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속보로 굉장히 빗발이 친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김민재 선수를 만난 홍명보 감독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재성 선수와도 대화할 예정이다. 쉽게 말해서 외국인 코치를 선임하기 위해서 떠나는 해외 일정이었고, 그 일정 중에 선수들과 만날 수 있다면 만나겠다라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누가 봐도 해외파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와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난 홍명보 감독은요, 아주 바쁘게 독일의 민헨으로 또다시 이동을 하여 김민재 선수와 대화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손흥민 선수와 만날 당시 1시간가량 독대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의 만남 당시 협회 관계자는 1시간 정도 대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김민재 선수를 만나게 된 거죠. 자, 당시 브라질 월드컵 때 대표팀 막내였던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주장에 대해 완장을 차고 홍명보 감독 지휘 아래 대표팀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 역시 4살이나 어리지만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발롱도르 순위에도 이름을 올렸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이미 저번 올림픽 축구 대표팀 경기 때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죠. 유쾌한 성격으로 핵심 수비수로 활약하기 때문에 아마 김민재 선수를 만나는 것 같고, 20일 날 홍명보 감독이 만났으며 21일 날에는 이재성 선수와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접대볼을 끼지 않으면 무조건 주전 탈락한다고 하더라. 진짜 국가대표 감독 맞냐? 이거 나 국가대표 안 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김민재 선수가 직접 밝힌 60분간의 면담 실체라고 하는데 당연히 가짜뉴스죠. 지금 나와 있는 기사들을 추려봤을 때 제가 볼 때 손흥민 선수는 별 문제 없이 국가대표직을 수락했고 일본과의 경기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과거에 있었던 홍명보 감독의 이 브라질 월드컵 이후에 있었던 술자리, 현지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모습이 포착이 됐던 과거 뉴스 기사와 짜집기를 하여 저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전 탈락?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심각한 가짜 뉴스가 수십만, 수백만 회가 나온다라는 건 그만큼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 분개함이 많은 시청자분들, 이 국민분들께 넘쳐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팩트는 19일 날 1시간 동안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독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자,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에 대한 욕심, 국가대표에 대한 책임감, 강력한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가 홍명보 감독에게 워낙 선발되지 못했었던 과거의 부당한 경험과 지금의 홍명보 감독 선임 사태에 대하여 결코 좋게 생각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가대표직을 반납한다거나 캡틴 소니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축구 팬들의 우려도 충분히 존재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홍명보 감독의 사태가 많은 분들에게는 좋게 비춰질 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좀 팩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를 좀 보니까 축구협회 관계자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손흥민이 토요일 20일에 팀 연습 경기가 있어 19일 오후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무려 1시간 동안 단 둘이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향후 홍명보 감독이 직접 밝힐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5일 날 외국인 코칭 스텝 선임을 위해서 유럽으로 출국한 홍명보 감독인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에서 미팅을 가지고 영국 런던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은 영어와 스페인어에 능통한 수행 직원 1명과 단둘이 동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손흥민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 직원까지 물리고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행 직원이 없이도 한국어로 대화를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없어도 되겠지만 굳이 손흥민 선수까지 그 자리에서 물리고서 대화를 했다라는 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살짝 해봅니다. 아마도 지금 일각에서 쏟아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홍명보 감독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라는 게 좀 팩트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오르고 난 뒤에 선수와의 첫 면담은 손흥민 선수가 된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 유럽파 선수들과 전부 다 면담을 한 뒤에 다음 주 중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홍명보 감독이 귀국을 하면서 귀국 당일날 인터뷰를 통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게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데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짜 국가대표 은퇴에 마렵겠다. 홍명보를 만난 손흥민을 향해 뼈 때리는 댓글까지 등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비공개로 단독 회동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1시간 동안 대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누리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굳이 거길 가서 손흥민이 연습할 시간만 빼앗고 있다.
아니, 손흥민을 그렇게 안 뽑을 때는 언제고, 진짜 국가대표 은퇴 말했겠다. 10일 뒤면 손흥민과 김민재 선수가 돌아오는데 굳이 거길 찾아가서 꼭 면담을 했어야 하냐. 감독 힘 실어주는 행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누리꾼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권위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선수단의 마음을 어떻게든 잡아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급선무였던 것 같다. 본인이 선수 시절 반발은 많이 해봤지만 반발하던 선수단을 맡아본 경험도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 제일 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 바로 선수들의 마음을 잡는 건데 딱 라커룸 서열 1위, 2위, 3위를 만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라커룸 서열이 뭡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이 실질적인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선수들의 서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선수들 위주로 먼저 만났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언론사의 기사 내용들 탑3를 보면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유럽파 점검 핑계로 손흥민 찾아간 홍명보 감독의 누리꾼들은 분개함이 터뜨렸다. 도대체 클린스만 감독과 뭐가 다른 거냐? 그야말로 전곡을 찌르는 글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 당시 때 손흥민 선수가 이 브라질 월드컵 완전 졸전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고 그나마 홍명보 감독의 면을 세워줬던 것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때도 사실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채용하지 않아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비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홍명보 감독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간 걸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홍명보 유럽파 점검 핑계로 손흥민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아니, 막말로 자기가 점검해보고 별로면 유럽파 선수들 안 뽑을 거냐. 왜 갔냐라는 겁니다. 왜 점검을 하러 갔냐라는 거죠. 심지어 며칠 뒤면은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로 돌아오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반응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출국 전에 했을 때도 유럽파 선수들을 만날 거냐라는 질문에 유동적이라고 했는데 뭐 실상은 틈틈이 지금 선수들을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철군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이 많이 쏟아집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국가대표 출신 축구인 이영표와 박지성은 비겁하다. 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정면 비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대표 출신 축구인이 이 두 선수를 비겁하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인터뷰를 나눴다라고 해요.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를 바라보는 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축구인의 인식이 담긴 발언을 전했는데 이 두 사람은 누군가에겐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오래전부터 이영표, 박지성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상징적인 인물들이다. 하지만 저들은 축구협회에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힘쓰기를 계속하여 거부했다. 외부에서 축구계를 비판하는 등 편한 길만 걸어가고 있다. 지금은 후배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나아가게 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은 갈등만을 부추기고 있다. 저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한국 축구가 진정 어려울 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 선배들을 향한 배려가 없다. 그게 참 아쉽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도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당당했다라면 이름을 밝히고 저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은요,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송정국 선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터졌습니다. 자, 지금 뭐 이영표, 안정환, 거기에다가 박지성, 이동국, 구자철, 박주호, 정말 많은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 사태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송정국 선수는 뭐라고 했을까요? 사실 홍명보 감독은요, 안정환과 송정국 선수가 이렇게 MC, 해설위원으로 데뷔했을 때 아낌없이 쓴소리를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중계진을 찾아가
응원까지 했었다라는 기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 응원에 힘입었던 걸까요? 정말 엄청난 쓴소리를 당시에 했습니다. 보니까 안정환에 이어 송정국도 일침했다. 홍명보는 새 선수를 파악하는 데만 45분이 걸린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브라질 월드컵 때 이 송정국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데뷔해서 저런 말까지 했을까요?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스타들도 저렇게 끈질기게 수비를 한다. 근데 홍명보호는 새로 들어온 선수들을 파악하는 데만 무려 45분이나 걸렸다. 전반전을 허비해버렸다. 준비를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참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영표 선수도 당시에 일침을 가했죠. 홍명보 선수가 좋은 경험? 말도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홍명보 감독이 벨기에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 월드컵에 나오기 위해서는 감독이 가장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송정국 위원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너무 유럽파 선수들에게만 기대게 됐다. 국내 K리그에서 선수를 발굴하여 주전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안정환 선수도 우리나라 선수들은 실력을 키워야 한다. 정신력을 이야기하는데 실력이 있고 난 뒤에 정신력이 필요하다. 실력을 채우고 나서 정신력을 앞세워야 한다. 이영표 선수는요. 한국팀은 기대했던 것보다 체력적인 준비가 덜 됐다. 누군가에게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실패냐라고 묻는다면 실패라고 말할 것이다.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사실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말에 월드컵은 경험하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다. 실력을 증명하는 무대다라고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송정국 선수부터 많은 2002년도 월드컵 선수들이 하나같이 홍명보 감독을 보고 비판과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데도 홍명보 감독은 사퇴할 모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마 월드컵이 진행되는 내내에도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지탄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무관조명 마지막 우승이 심지어 64년 전이래. 손흥민까지 있는데 지금 토트넘에서는요. 손흥민 선수가 자국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관의 왕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가장 오랫동안 국제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 나라를 순위별로 조명했는데요. 최소 한 번 이상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한 국가만 명단에 들었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의 우승 기록은 제외가 됐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1960년대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한 이후 64년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기한 건 한국에는요. 차범근, 박지성, 스타 플레이어가 있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선 4강에 올랐으며 AFC 2015년 아시안컵에서는 결승에 올랐습니다. 2023년 아시안컵에서도 4강까지 올라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흥민 선수까지 있는 그야말로 올해의 아시아 축구 선수상을 6번이나 수상한 손흥민 선수, 아시아 최다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트로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엔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결국 국가대표직을 맡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심지어 어떤 말까지 나오고 있느냐? 시작이 좋지 못한 홍명보 호에 대하여 기대감이 매우 낮아서 자칫하면 한국의 무관 기록이 7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자조적인 전망까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민분들의 분통함이 홍명보 감독의 이 불공정한 감독 선임에 대한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명보 선임 논란 감사한다. 축구협회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자 이 축구협회 측에서 월드컵을 못 나간다 그렇게 말이 많다가 결국엔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차관, 장미란 차관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막 비판을 쏟아내니까
결국에는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제대로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지금 보니까 이 김승수 의원마저도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의 변명이 급급하다. 오만과 불통이 터진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 피파 정관까지 들먹이며 우회적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행태가 다시 한번 축구협회의 오만과 불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 현재 축구인들과 국민들이 왜 분통함을 터뜨리는지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변명과 책임 전가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이 김 의원이 명확하게 탁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이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 이 국회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반성과 성찰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아니라 지금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겁박하며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욱더 거센 국민적 비판과 매선 회초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축구협회는 홍명보와 같은 감독 강제 차출이 무려 18차례나 있었다라는 폭탄 발언도 터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처럼 불공정하게 감독을 차출해낸 것이 무려 18번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문체부에서 직접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강유정 위원실에서는요,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코치의 강제 선임 조항, 이것을 이용하여 무려 18차례나 프로구단의 감독 및 코치를 선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선임 사례에 따르면 2007년도에도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홍명보 감독까지 총 8차례나 일방적인 선임과 통보를 했다고 해요. 구단들은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예외 없이 축구협회의 통보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례가 쭉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감독들이 많습니다. 박성화, 허정무 등등등. 여기에는 차두리, 홍명보,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아는 이 감독 코치진들이 축구협회의 통보로 인하여 거부조차 못한 채 그렇게 선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도 결국 뒷배에는 축구협회가 존재한다라는 비판이 왜 빗발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드디어 참다 못했던 안정환 선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다. 외국인 감독을 자르고 감독하려는 사람이 있었다. 20년 전에도 내부의 압력이 명확하게 존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안정환 선수는 홍명보 감독과의 친분을 통하여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참 많이 쏟아졌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영광아, 억울해 하지마 라면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안정환은 김영광, 김남일, 조원희와 함께 출연하여 자신이 국가대표로 뛰던 20년 전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당시 조 봄프레레 감독의 커리어가 다른 감독보다 떨어진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 감독을 자르고 자신이 감독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KFA 내부에서 감독을 향한 영향력이 존재했다라는 설명을 한 거죠. 안정환이 언급한 이 봄프레레 감독은요, 2004년에 대표팀 감독을 맡은 뒤 약 1년 만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딕 아드 보가트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에 올라 부임 1년 만에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출전, 조별리그 1승 1패로 조 3위로서 16강 진출마저도 실패했죠. 안정환과 동시대에 대표팀에서 뛴 김남일 선수도 당시 뛰던 선수들은 감독이 2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선수단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며 안정환 선수의 말에 공감도 했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함께 뛰었었던 선수들마저도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다 쏟아낸 겁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정환 선수, 김남일 선수에 대한 이야기, 제가 가짜 뉴스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이 가짜 뉴스들의 이야기 때문에 나서게 된 걸까요? 진짜 이 2002년도 월드컵 영광의 선수들이 입을 막 열기 시작했고 증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축구협회는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최근 박주호 위원마저도 고소하겠다라고 했지만 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이 과거 2002년도 월드컵 슈퍼스타들이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신 발언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축구협회가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아주 그냥 제대로 감사를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만큼 이제야 좀 고인물들, 썩은 물들이 빠지고 새롭게 축구협회가 재창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금의 같은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애시당초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오를 수 있었던 이 배경 자체에 문제점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과 또 설왕설래가 많았던 차범근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홍명보의 선수 집착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당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 당시 때 나는 홍명보 감독이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걸 알고 있다. 지금과 거의 같은 브라질 월드컵 때와 같은 멤버들이 출전하여 맹활약하며 좋은 성적을 냈다. 그때 선수들이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함께 출전을 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너무 집착이 심한 것 같다. 그 당시와 브라질 월드컵은 분명히 다르다. 선수들에게도 절실함이 굉장히 부족하다. 자, 그런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만 앞선 상황에서 손흥민, 김신욱이 교체되는 상황을 보며 홍명보 감독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차범근 감독 역시 홍명보 감독의 이 감독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선수에 대한 집착이 심하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이 홍명보 감독이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많이 배척해 왔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하여 사실 홍명보 감독이 어처구니 없게도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열이 받아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황당한 가짜뉴스 영상이라 할 수 있겠죠.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 시점까지 손흥민 선수는 아직 홍명보 선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했다라는 가짜뉴스 영상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울산 팀을 떠날 때의 이 팬들의 반응 보세요. 거짓말쟁이 런 명보, 협회의 명복을 빌지 않겠다. 명청한 행모. 야, 이거 참 누가 말을 지어냈는지 참 잘 만들어냈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이기도 한데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참 속이 쓰라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는 이 홍명보 감독의 뒷모습이요.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고 협회가 해체되지 않는 한 이러한 비판은 끊임없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이 여파를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사실 생각 못했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발표가 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축구 팬들과 축구인들의 이 분개함, 분통함은요,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더 거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에서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본질적인 분개함은 이겁니다. 무너진 시스템에 있다.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관이 없겠죠. 올해 1월 아시안컵이 시작될 때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등을 앞세워